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도 밀턴의 이 말을 완벽히 증명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열망하는 명예와 권력, 부귀를 얻었지만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의 일생 중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고했다. 반면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는 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고 단언했다. 내가 반세기 동안의 생애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는 사실이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에머슨이 자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내린 결론이다.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 승리, 땅값의 인상, 환자의 쾌유 또는 오랫동안 떠나 있던 친구의 귀환 등 외부적 사건은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주어 장래의 행복을 예상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토아 학파인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육체의 종양이나 농창을 제거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쁜 생각을 제거하도록 힘쓰라 고했다. 에픽테투스는 이미 19세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현대의학도 이 말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지 캔비 로빈슨 박사는 존 호킨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5명 중 4명은 감정적 긴장이나 압박감이 질병의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기질성 질환에 있어서도 결국은 생활 및 그 문제에 대한 조절 불량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다. 인간들은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를 입기보다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다.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걱정에 시달려 신경이 바늘끝처럼 날카로워졌을 때 의지에 따라 마음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크나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비결은 지극히 간단하다. 응용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일찍이 이렇게 설명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의지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직접적 지배를 받지 않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결심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즉시 바꿀 수 없지만 행동을 변경할 수는 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감정이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쾌활한 기분을 잃었을 때 자력으로 그것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쾌활한 상태를 되찾은 것처럼 유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비결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시험해보라. 미소를 띠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노래를 불러보라. 노래가 내키지 않으면 휘파람이라도 불어라. 휘파람도 불지 못하겠으면 부는 흉내만이라도 내보라.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겉으로 대단히 행복한 듯 행동하면서 사소한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연의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인 이것은 인생의 기적을 가져오는 법칙이기도 하다. 내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의 어떤 부인도 이러한 비결을 알았더라면 모든 걱정을 24시간 내에 제거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한 미망인인데 이는 확실히 비통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비통한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그녀가 일부러라도 행복한 듯 행동했을까? 아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면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 어두운 표정과 울먹이는 듯한 말투로 자신의 슬픔을 호소하곤 했다. 세상에는 그녀보다 더 불행한 여자가 수없이 많겠지만 그녀 앞에서는 행복한 표정을 짓기가 미안할 정도였다. 그녀의 남편은 여생을 넉넉히 지낼 수 있을 만큼의 보험금을 남겨주었고 결혼한 자식들도 있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세 사위가 모두 구두쇠이고 이기적이라며 어리석은 불평을 했다. 사실 그들에게 몇 달씩이나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딸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노후를 대비한다는 구실로 재산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확실히 자기 자신과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존재다. 과연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까? 단지 마음을 바꿔먹기만 하면 자신을 불쌍하고 괴팍스럽고 불행한 노인이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쾌활하게 행동하며 자기 자신에게만 기울였던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내 친구 중에는 인디애나 주의 텔시티에 사는 H.T. 잉글러트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 비결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그는 10년 전 성홍열이라는 병에 걸렸고 그 후엔 신장염에 걸려 의사라는 의사는 모조리 찾아갔지만 좀처럼 병이 낫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고혈압 증세까지 나타났다. 최고 혈압이 214까지 올라갔다. 의사는 증세가 치명적이니 더 악화되기 전에 신변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했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신께 죄를 참회한 후 명상에 잠겼다.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고 나 자신도 완전히 침울해졌다. 그러나 일주일가량 지난 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너는 참 못났구나. 아직 1년쯤은 더 살지도 모르는데 어쩌자고 살아있는 동안 걱정만 하는가? 왜 남은 인생을 즐기려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어깨를 펴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만사가 순조롭다고 생각하려 노력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차 쾌활한 행동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이로써 가족들은 물론 나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분이 좋아진 것을 느꼈다. 병세는 하루하루 차도를 보여 몇 개월 후에는 무덤 속에 잠들었을지도 모를 내 몸은 완전히 건강해졌다. 혈압이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걱정만 하며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했다면 의사가 예상한 대로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바꿔 내 몸이 스스로 병을 극복할 기회를 주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위의 사례처럼 쾌활하게 행동하고 건강과 용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째서 우리는 사소한 우울이나 의기소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가? 또 쾌활하게 행동함으로써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오래전 나는 책 한 권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은 제임스 알렌의 생각나는 대로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면 다른 사람과 사물도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다. 갑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면 외적 조건이 급격히 변화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인간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만을 끌어당긴다. 목적을 형성하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이룩하는 모든 것은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인간은 생각을 고양시킴으로써 실제 행동을 통해 정복하고 성취한다. 만일 생각을 고양시키지 않는다면 나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약 창세기에 의하면 신은 인간에게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주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선물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특권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자신을 지배하는 일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지배, 자신의 공포에 대한 지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지배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만 하면 자신의 반응을 억제함과 동시에 내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악의 대부분은 걱정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공포를 투지로 변화시킴으로써 선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한다. 쾌활하고 건설적인 생각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싸우자. 여기 그 계획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오늘만은이라는 제목이다. 나는 이 계획이 사람들을 고무시키는데 대단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수백 부를 만들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계획은 지금부터 36년 전 11F. 패트릭이 쓴 것으로 만일 우리가 이 계획을 실행한다면 걱정의 대부분을 없애고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만은 1.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자. 링컨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하다. 고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사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내부로부터 온다. 2. 오늘만은 자기 자신을 사물에 적응시키자. 사물을 자기의 뜻대로 맞추지 말자. 가족, 사업,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을 적응시키자. 3. 오늘만은 몸조심을 하자. 운동을 하고 몸을 아끼자. 영양을 섭취하자.
혹사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몸은 내 명령에 따르는 완전한 기계가 될 것이다. 4. 오늘만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자. 무엇이든 유익한 것을 배워보자. 정신적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자. 노력과 사고, 집중을 요구하는 책을 읽도록 하자. 5. 오늘만은 3가지의 방법으로 내 영혼을 운동시키자. 남이 눈치채지 않도록 뭔가 좋은 일을 하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대로 수양을 위해 적어도 2가지의 하고 싶지 않을 일을 하자. 6. 오늘만은 상냥하게 지내자.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한 표정을 짓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아낌없이 남들을 칭찬하자.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의 단점을 찾지 말고 남을 훈계하거나 꾸짖지 않기로 하자. 7. 오늘만은 오늘 하루만을 살아보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한꺼번에 맞붙으려고 하지 말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문제일지라도 12시간 안에 해치워버리자. 8. 오늘만은 하루의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을 써두기로 하자. 비록 그대로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보자. 조급증이나 나태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9. 오늘만은 30분 동안은 혼자서 조용히 휴식 시간을 가져보자. 그 시간에 신을 생각하자.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10.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자. 특히 행복해지는 일, 아름다움을 즐기는 일,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자. 보복은 더 큰 고통의 씨앗이다.